Welcome to the Danzan Times. 입안의 사각사각 거친 통곡물 가공 안 한 현미 같은 영양분 빵빵한 순수 오리지널 생날방송. 그래서 더 인간적인 방송. 단짠타임스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본 방송 중 지나친 표현은 모두 연출이며 리뷰의 경우 기억에 굴절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를 바랍니다. 또한 19금 컨텐츠는 연소자의 시청 추이가 불가합니다. 타임리스 뉴트로 감성 팟캐스트 단짠타임스와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. 네, 주 기자님 어서 와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야, 요새 막 국지성 호우가 막 내리니까 네. 꾸덕꾸덕해 몸이. 그렇죠. 좀 습하고. 네. 네. 화장하는 여자들은 괴롭겠어. 맞습니다. 거기다가 마스크까지 쓰잖아요. 아, 맞아. 네. 마스크. 네. 남자도 답답한데 여자들은 정말 이 얼굴 온도감이 더 느껴질 것 같아. 그지? 맞습니다. 그래서 피부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그러죠. 좀 이렇게 얇게 하는 그런 화장이 있잖아. 얇게요? 네. 네. 주 기자는 좀 화장을 진하게 안 하는 편이니까 네. 좀 낫겠는데 그 좀 평소에 진하게 하는 여자들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애처롭다고 표현해야 되나? 그 여름에라도 좀 가볍게 네.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본인이 그 뭐 멋을 부리고 싶다면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. 저는 너무 안 발라서 탈인 사람이라. 근데 발라야 주긴 해야 돼. 그렇더라고요. 네. 특히 뭐 선크림이라든지 그 선크림 기초 얘기하는 거야. 그런 거를 좀 잘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 사실 그 세수하고 나서 바르는 것도 크림 하나 바르고 땡. 저 스킨 안 쓴 지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. 아, 스킨? 네. 예.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막 여러 차례 뭘 덧바르고 하는 게 좀 번거롭다 그래야 되나?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빼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크림 하나 바르고 땡. 네. 맞아. 화장할 때도 뭐 이를테면 바탕에 바르는 거 하나랑 분 예. 땡. 예, 맞아. 아 너무 안 바르나? 이 더울 때 내가 좀 뭐 짬뽕을 짬뽕이요? 짬뽕 좋아하는데 네. 그 뭐지? 이 외출하고 나도 이게 바르잖아 이게 선크림 같은 거요? 선크림을 바르는데 짬뽕 먹으러 가면 덥잖아요. 네. 덥고 여름 얼큰하고. 그러니까 막 땀이 막 겹겹이 나오니까 여름에는 확실히 그 매운 거를 먹기가 좀 그래. 그러니까 남자도 이런데 여자는 더 힘들겠다 이거죠. 네. 아, 짬뽕 말씀하시니까 짬뽕 먹고 싶네요. 짬뽕, 네. 짬뽕 뭐 그런 거 하는 뭐 매운 거 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게 좀 힘들지. 에어컨 빵빵이 나오면 상관없는데 그래도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야. 네. 자, 그래요. 그럼 오늘 주제가 뭡니까? 오늘은 제가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녹음하러 오면서 네. 조금 이분이 나에게 연락을 했네 이런 연락을 한 통을 받았어요. 네. 그래서 그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. 해서
이제 말문을 한번 열어봅니다. 그분이 예전에 그 노량진에서 노량진. 네, 큰 고시 식당을 하던 분이에요. 아, 거기 그런 데 많죠. 네, 그런 데 많잖아요. 그 수험생들 대상으로 하는 이렇게 뭐 월식으로도 팔고 네. 그렇게 한 장씩 맞아, 식권 맞아. 사서 먹기도 네. 하고 그러면서 그 저렴하면서 뭐 반찬 굉장히 많고 뷔페식 네. 맞아요. 그런 고시 식당을 아주 크게 하시던 분인데 이제 예전에 제가 그 잠깐 그쪽 그 수험 쪽에서 네. 뭘 좀 만들었었어요 콘텐츠를. 네. 저도 이제 아무래도 학교 때 네. 이제 뭐 그런 사법시험 준비 같은 것도 하다 보니까 네. 어떻게 그때 또 연이 닿아서 그쪽에서 일을 좀 했었는데 주기 전에 법대 나왔으니까 뭐 그쪽이랑 좀 관련이 많이 있겠네. 네, 그래서 그 수험생들의 터전에서 이제 잠깐 몇 달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런 콘텐츠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 뵀던 그 고시식당 사장님이에요. 근데 그분이 이제 아까 연락이 오셨다. 네, 그냥 뭐 자세한 뭐 그건 아니고 그냥 당신 근황 담긴 이미지 한 장 보내셨는데 뭐 고깃집으로 이제 바꾸신 모양이더라고요. 그러면 뭐 고시촌 학생들을 위한 고깃집? 그런 것 같아요. 그 문구라든지 상호를 보니까 그쪽에서 그냥 계속 그런 걸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그분은 이제 앞으로 뭐 고깃집 잘 되시길 바라고 그분 그 연락 보면서 생각난 게 그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 많이 도전하잖아요.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. 공무원. 네. 그래요. 네. 그 특히 보면은 점점 이 연령대도 낮아진다 그래요.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아무래도 고위 공무원보다는 9급 공무원이 이제 가장 접근성이 좋으니까 도전하기에 그러니까 많이들 도전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공무원이 이 직업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사람에게는 적합하고 그러니까 잘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잘 맞지 않는다. 물론 어느 직업이나 다 그렇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이 공무원은 특히 이 시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시험에 합격하기까지의 어떤 그 보장이 없어요. 기간이나 어떤 뭐 꼭 몇 점을 맞으면 합격이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상대적인 거니까. 물론 이제 꽈락 커트라인 같은 건 있겠지만.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노량진에서 수험생들을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저 수험생은 다른 걸 해도 더 잘 될 텐데 왜 여기서 이렇게 매일매일 그러니까 본인도 괴로워하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괴롭대요. 그래서 아니 당신은 뭐 들어보니까 뭐 학교도 뭐 좋은 데 나오고 과도 이럴 때 뭐 경영학과, 경제학과 이런 이른바 취업이 잘 되는 과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대기업이 선호하는 그런 전공을 했고 그리고 나이도 그렇게 이제 취업이 안 되는 나이도 아니었거든요. 20대. 그러니까 충분히 사기업에 갈 수 있고 내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괴로워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이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신다. 그리고 본인도 부모님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였거든요. 근데 제가 당시에 그래서 참 무슨 저보다 조금 한 몇 살 아래였는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살살 꼬드겼어요. 하지 말라고? 세상 이 밖으로 나오면 좋은 게 더 많다. 나도 사실은 옛날에 그렇게 뭐 맨날 법정 끌어안고 다니고 씨름하고 했는데 나는 이제 그걸 후회하지 않는다. 근데 당신도 지금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조금 눈을 더 이렇게 넓게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살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몇 달 있다가 어떻게 건너 소식을 들었어요. 근데 제 회유, 꼬심 뭐 이런 게 먹혔는지 그만둬서? 그 판을 떠난 거예요. 아우 잘했네. 그 판을 떠나서 은행에 합격을 했다고 하더군요. 네. 네, 금융권에. 그래서 참 잘된 일이구나. 물론 이제 다니다가 또 안 맞으면 나중에 그래 뭐 나중에 해도 되죠. 공부해서 또 해도 되잖아요. 그래서 참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하는데 그래서 보면 이제 특히 9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나라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그런 거보다 이제 대민
업무가 좀 주로 이루어지잖아요. 네. 예, 주민센터나 네, 구청 맞아요. 이런 데서 최일선에서 네, 일하는 네. 거지. 그래서 사실 그게 또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때문에 저는 이 시험 자체도 쉽지 않지만 이 업무 특성을 봤을 때도 참 그런 사람들, 그러니까 뭐 왜 요즘 젊은이 중에도 보면 딱히 자기 적성을 모르겠다거나 네. 뭐 부모님이 시켜서 한다거나 난 꿈이 없어 뭐 이런 분들은 그 뭐랄까 이 공무원 시장에 수험 시장에 안 뛰어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할 게 없는 것 같아. 꿈이 없는 것 같아. 네. 그거는 아직 채굴을 아직 안 한 거고 자기가 뭔가를 더 해보면 생길 거란 말이에요. 맞아요.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근데 또 누군가 얘기하겠죠. 야, 할 게 없으니까 공무원 되면은 그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니야.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할 게 없어서 도전하는 분들은 사실 동기부여가 부족한 상태거든요. 때문에 합격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. 그리고 맞아. 네, 그리고 그 시간이 괴롭다. 왜냐면 이거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이 막 열정이 막 활활 타올라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을 당길 수도 있어요. 합격까지 시간을. 물론 운도 따라줘야겠지만. 네.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헐랭이처럼 난 뭐 할 게 없어서 그냥 해 하면은 이게 사실 늘어질 거라는 거는 맞아요. 그 헐랭이야. 말 그 적절한 단어네. 네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이런 쪽에 오면은 괴로울 것이다. 네. 그리고 사실 이 공무원 구급 시험이라는 게 아주 쉽지도 않아요. 물론 이제 그 타 시험 대비 뭐 어떤 아주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렇게 좀 지엽적인 내용이랄까? 네.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아주 꼼꼼해야 됩니다. 네, 맞습니다. 근데 그래갖고 어떤 그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이제 감내할 수 있는 분들이 도전을 해야 되겠죠. 네. 그리고 또 보면은 아까 이제 대민 서비스 얘기가 나왔는데 대민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또 이기적인 성품의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제 돼도 괴로운 거예요. 이분들은. 이기적이고 사회성이 부족하고. 근데 이분들은 빨리 합격을 해도 이분들은 오히려 합격은 빨리 할 수 있어요.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좀 잘하는 편이니까. 네. 근데 대신 이제부터는 합격을 하면 괴로운 거야. 맨날 이제 민원인 오지. 그리고 이 공무원 이기적인데 사회성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 얘기한 거네 지금. 네네네. 네. 근데 이기적인데 사회성이 떨어지면 아주 정말 더 힘들겠죠. 근데 이기적이면서 네. 내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기다리거나 참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. 네. 복심을 네. 갖고. 근데 지금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네. 네. 그래서 보면은 그 이기적인 사람들은 또 그 공무원도 조직이지 않습니까? 특히나 이 사조직과는 달리 사조직에서는 사실 부장님이 뭐라고 하면 한번 이렇게 팍 하고 뭐 심할서 쓰고 뭐 아니면 징계 먹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. 아니면 이직을 하든지. 근데 이 공무원 조직의 어떤 그 상명하복 문화 이걸 또 이제 또 견뎌야 되니까. 맞아요. 네. 그래서 이런 분들도 좀 힘들 것이다.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성과를 중요시하는 분들.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들.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그 구급 공무원 공직에 들어가게 되면 괴로울 것입니다. 네, 맞아요. 네. 그거 정말 괴로운 거예요. 네. 하루하루가 지옥이지. 네. 이 성과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이제 주도해서 기획해서 이 피치를 올린 다음에 결과물까지 봤을 때 아주 굉장한 그런 짜릿함을 느낄 텐데 네. 그게 아니잖아요. 네, 맞아요. 막 또 말을 너무 흥분해서 막 많이 했네. 왜 주구장창 홍보를 해? 그런가요? 네. 나도 보면은 우리 집안 네. 예를 들어볼게. 우리 집안은 우리 이제 아버님이 공무원이셨어요. 아버님이요. 네, 공무원이셨고 제 동생도 공무원이고. 네. 동생이 이제 뭐 둘이 있는데 하나는 공무원 아니고. 네. 근데 집안이 고모 쪽으로도 공무원이 계시고. 네. 교편을 잡고 계세요. 그런 반면에 반이 그렇고
반은 또 사업인은 장사를 하셔. 네. 그래서 이게 만나면은 좀 이게 보여요. 이게 그 사람들 성향이 있잖아 직업마다. 그래서 사업하시는 사람 혹은 다 장사하시는 사람 뭐 공무원인 사람 이게 말이 그 공무원은 좀 이론가고 그 사업하는 사람은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으니까 문제를 자꾸 해결하는 거. 네. 그리고 그 나이가 좀 완숙해지면 별로 그렇게 당황을 안 하는 게 있지. 예, 그리고 도전을 자꾸 하잖아. 네. 예, 도전에 익숙해져 있고. 네. 근데 공무원은 도전을 하는 거면 굉장히 위험하다고. 그게 이제 저변에 많이 깔려 있죠. 네. 그리고 뭐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어떤 제안서를 내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뭐 구청이나 뭐 어떤 단체에서 뭐 이끌어 나가려고 해. 네. 네. 근데 상사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어떤 프로젝트든지 다 성공을 하는 게 아니잖아. 네. 실패를 했을 때 그 리스크를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먼저 난 진짜 좋은 제안이 있는데 이게 안 되면은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은 어떤 책임을 누가 짓는 것인지가 되게 애매모호해요. 그렇죠. 네. 다 같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. 네, 되게 애매모호해. 네. 근데 뭐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수장이 거의 네. 짓잖아. 아니면 그 처음 프로젝트를 제안은 네네. 하거나 자기가 이끌고 담당자가 있죠. 담당자가 뭐 성공도 갖고 가지만 공과를 다 갖고 가는데 네. 공무원은 그렇지가 않다고.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 너무 첨예하게 완전히 달라. 그래서 보면 참 재밌기는 한데 우리 친척들도 뭐 지방 모처에서 어딜 다니고 있어요. 구청에 네. 다니고 있는데 그때가 90년대 초 정도 됐을 거예요. 네. 근데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잘 들어갔다. 안정된다. 네네. 그쵸. 구청에 어른들이 보실 때는. 예. 쉴 거 다 쉬고 뭐 보너스 뭐 하여튼 뭐 월급 또박또박 나오고 네. 연금 나오고. 나라에서 돈 떼먹을 일은 없으니까. 맞아요. 근데 반면에 이제 영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막 뭐라고 했거든. 너 답답하겠다 뭐 이런 거요? 나이가 네. 20대 지금 젊은데. 중반밖에 안 됐는데 왜 그걸 하냐고. 그쵸. 또 사업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보일 수도 있겠어요. 근데 걔는 그 머리가 익지 않아가지고 사실 나는 공무원이 꿈이에요. 그러고 들어간 애가 아니거든. 친척이. 예. 근데 부모가 이제 푸시를 한 거지. 공무원 한번 해보는 게 어때? 했는데 세상이 이제 어려우니까 공무원은 안정적이니까. 네. 근데 걔를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그 30대 때는 막 너무 안 맞으니까 네네. 얘하고 나오고 싶었대. 근데 나이가 한 40 좀 넘어가니까 이제 반반이라 이거지. 그 30대 때는 그러니까 그 뭔가 이 젊음이 한창 고조될 때니까 네. 이제 이글이글하는 게 있었군요 마음에. 네. 근데 40대니까 네. 물론 내가 이게 답답한 거는 맞는데 자기 성격이랑 안 맞는다는 거야. 근데 지금 내가 나와서 뭘 할 수가 없고. 그리고 또 40대면 이제 뭔가 이 현실이 더 크게 보일 테니까 처자식 뭐 이런 문제들. 그렇죠. 호봉도 조금씩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 있고. 걔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. 그러니까 오늘 뭐 이 주제가 좋은 게 주 기자가 잘 갖고 온 게 공무원 할 사람은 해야죠. 공무원을 적성에 맞는 분들은 딱일 거예요. 꼼꼼하거나 아주 그 FM이라 그러지. 딱딱 그런 사람들은 그걸 해야 돼요. 네. 그걸 하고 물론 공무원 사회에서도 어떤 크리에이티브하게 그걸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걸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. 네. 그 바닥부터 이제 짝짝짝짝 올라오는 사람들은 어떤 뭐 그런 거보다는 까놓고 얘기해서 겉모술수가 많이 늘어나거든. 그러니까, 차근차근 이렇게 시작했던. 조직의 어떤 견디고 정치력을 배운단 말이야. 근데 그거는 어떤 창의나 크리에이티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뭐 어떻게 보면 참 좋지 않은 건데 우리가 정치계를 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그런 부분이잖아요. 네네. 여하튼 간에 내가 할 게 없거나 뭐 꿈이 딱히 없어가지고 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20대가를 보면서 그런 세태가 뭐 한심하다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. 그죠. 그냥 그런 또 방식이 있는 거니까. 근데
좀 답답하다. 너무 할 게 많은데 뭐 네. 불경기고 옛날보다 살기가 어려워진 거는 많지만 네. 그만큼 어떤 직업군도 늘어나고 사업군도 늘어나가지고 내가 잘 진짜 어떤 기질이 있고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내가 견딜 수 있고 그 견딤의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. 그쵸. 사실 그 가깝게 보면 IMF 이후로는 그 호 시절은 없었어요. 경기는 네. 늘 불황인 거고. 맞아요. 네,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어떤 할 수 있다는 네. 해볼만 하다는 그런 생각을 특히 좀 젊은 사람들 네. 20대 그리고 뭐 30대까지도요. 네. 굳이 그렇게 수험시장에 들어가서 몇 네. 년씩 하는 거는 지금 당장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네. 좀 자기가 뭐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고 네. 그래도 야 나는 공무원 해야겠다. 뭐 그럴 때 아, 해보면 그럼 해야지. 어떨까. 네. 그럼 해야 돼요. 왜냐면 젊었을 때 못하면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좋은 어떤 그런 시민의 도우미로 일하는 분들도 많겠지만, 네 그런 생각입니다. 맞아요. 이게 뭐 시대의 흐름 중에 하나긴 한데 옳지 않은 흐름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야 되고 네, 시대의 흐름이라고 뭐 다 좋은 거고 용납을 해줘야 된다. 용납은 해야지 뭐 흐름인데 용납 안 하면 어떡할까. 하지만 이거 옳고 그르고 그런 거는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. 네, 뭐 자식이 있어가지고 얘는 뭐 공무원으로 키워야겠다. 뭐 그런 부모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식의 어떤 그 기질이나 성격을 잘 이제 파악을 하고 네, 면밀하게 관찰을 하면 이게 나오잖아요, 사실. 관찰 안 해도 자식 키우다 보면 다 나오니까. 그럼요. 그걸 가지고 세상이 어렵다고, 야, 공무원 해라, 공부해라, 이러면, 참, 깝깝하죠, 자식 입장에서. 근데 그때는 아직 머리가 성숙이 덜 되고, 네. 세상에 대해서 그냥 세상은 너무 어렵고 살기가 힘들어, 이런 뉴스 정보만 잔뜩 들어올 때라 부모님 말씀을 부모님이 뭐 어떤 좋아서 해안이 있어서 그런 말씀 하신다고 생각하고 듣는 게 아니고, 내가 뭐 뾰족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관심 아니로 듣는 거죠. 또 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이 많이 변한 게 저 어렸을 때 예. 초등학교 중학교 때요. 예. 장래희망 조사하잖아요. 예. 그때만 해도 사실 공무원 되고 싶다는 사람 없었거든요. 없었어. 네, 근데 이게 없어. 그 강산이 몇 번 바뀌면서 예. 그 참 요즘은 인기 직업이라고 하니까 이게 공무원이 인기 직업이 된 게 2000년대 한 중반부터 네네. 시작이에요. 2000년대 초반까지도 별로였어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참 하고 싶은 게 뭔지 젊은이들은 좀 생각을 하고 아마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를 거야. 근데 공무원보다는 다른 것들도 먼저 좀 선경험을 하고 그때는 이제 내가 몰랐던 나의 성격을 내가 볼 수가 있으니까 네. 뭐 주 기자 얘기대로 난 공무원이 맞는구나. 공무원 시험 보면 되는 거고 아니면 본인의 어떤 느꼈던 바 뭐 읽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새 뭐 공무원들 많이 시험 보고 나도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은 좀 젊은 친구들은 좀 접어야 된다. 네. 이 예. 세상이 흘러가다 보니 공무원 인기 직업이 됐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저는 지금 딱 떠오른 생각이 앞으로는 세상이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잘 또 흘러가고 해서 또 몇 년 뒤에는 또 뭔가 좀 더 색다른 직업이 내지는 좀 더 재밌는 직업이 예. 인기 순위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. 네.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런 날은 안 올 것 같은데. 아 혹시 유튜버? 그래요. 오늘 또 공무원 그 젊은이를 아주 측은하고 걱정해주는 좋은 이 측은지심을 가진 주 기자가 이 세태를 보면서 그들을 향해 혀를 끌끌 차기보다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길 안내를 해주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. 고맙습니다. 안녕.